안녕하십니까. 신의교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지금 남북관계 여러 중요한 문제들이 있고 또 국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정말 비극적인 상황도 있고 하지만 저는 어쨌든 우리 안보와 중요한 이런 분석들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북관계 관련해서도 뉴스가 많지만 우리 역시 또 중국 관련한 관심 많죠. 그래서 중공을 덮친 6가지 대타격 중국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지금 6가지 대타격이 뭐냐? 이거 제가 지금 제안하는 6가지 대타격이 아니고 중공 자신들이 이런 6가지 대재앙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이거 우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 지금 중국이 준비한다고 하는데 준비를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준비한다고 버틸 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공이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이는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왕이 외교부장입니다. 이 사람 똑같은 사람이 불과 6개월 사이에 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태세 전환. 지금 미국에 대해서 납작 엎드리는 그런 상황으로 갔습니다. 미국에 도전하거나 전면적으로 대항할 의사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는데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가열되는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거나 전면적으로 대항할 의사가 없다라고 밝혔다. 왕 부장은 9일 미국 싱크탱크인 미디어 영상 포럼의 행사 축사에서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대체하려는 의사를 가진 적이 없고 미국에 전면적으로 대항할 의사가 없었다라면서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인민의 복지 향상이자 중화민족의 부흥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기대하고 있다. 그는 중국의 사회주의 성공이 서방에게 충격과 위협을 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중국은 침략과 확장의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을 미친 듯이 몰아붙이고 위헌비어를 퍼뜨려 내정을 간섭하면서 양자 및 국제 문제에서 중국의 이해와 지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라고 시작했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 이 말은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 정치 공작을 통해서 또 이런 그 공작을 통해서 각종 위헌비어를 양산해서 중국을 지금 몰아붙이면서 그러면서 지금 국제 문제 지금 북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지해. 이란 제재안 이런 데 지지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니들이 우리를 갖다 그렇게 공격하면서 어떻게 우리 보고 그거 지지하라고 하냐. 이제 이 말인 것이고 우리는 패권 도전하려 한 적 없다. 우리는 현상유지다. 현상유지.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중화민족의 부흥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불과 얼마 전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부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의 부흥으로 부르짖다가 이제는 톤을 낮추어서 중화민족의 부흥 그리고 인민의 복지 향상이다. 우리는 그냥 잘 살고 싶을 뿐이다.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정, 즉 현상유지를 우리는 지향하는 것이지 미국을 대체 세력 전이를 하려는 이 패권을 갖다 경쟁해서 세력 전이를 이루어내려는 이런 우리 노력, 의지 없다. 미국 걱정하지 마. 지금 이런 이야기를 미국 미디어 영상 포럼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불과 7개월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더니 반년 만에 입장이 많이 달라진 왕이죠.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 우호 인사 초청 5차례 기조연설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불과 7개월 전에 2019년 12월 5일이었어요. 한국 우호 인사, 그러면 친중 인사 또는 지중 인사 이런 사람들이죠. 중화인민공화국의 부흥은 역사적 필연이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온갖 방법을 써서 중국을 먹칠하고 억제하며 발전 전망을 일부러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그들은 실패로 끝날 것이다. 결국 미국 보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의 부흥은 역사적 필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패권국으로 우뚝 솟아오르는 것은 필연적인데 어디 감히 지금 뒤에서 공작해가지고 우리를 먹칠하고 이미지 먹칠하고 이런 식으로 하냐. 결국 그들은 실패할 거야. 그리고 우리의 중국은 패권국으로 우뚝 솟아오를 거야. 중국이라고 그랬어요. 아까는 중화민족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아까는 안정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역사의 필연 우뚝 솟아오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7개월 사이에
상황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죠. 이때도 이게 이제 미국 이야기 하는 것이죠. 자, 중공이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냐 했더니 그동안 경제 성장률 폭락과 부채죠. 경제 성장률이 폭락을 하게 되니까 중국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7%, 8%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과잉 생산을 했어요. 그런데 세계 경기가 폭락하다 보니까 이 수출 중심의 중국 경제, 그런데 생산이 많이 있고 재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안 팔리는 것이죠. 지금 세계 경기가 폭락했는데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견딜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그 기업들조차도 국유화 또는 이 각 지방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 기업들의 장들이 실적 우선주의가 되다 보니까 일단 생산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계도 아주 분식 회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익이 없는데도 마치 이익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전부 상당 부분 많이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 경제는 이 기초가 굉장히 취약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중국 경제 이 덩치는 밑에 기초는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완전히 가분수고 여기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상 누각이다. 이런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들 많이 우리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경기가 폭락하다 보니까 이제 안 팔리는 것이죠. 그런데 재고는 너무너무 많아요. 왜? 지금 자기네들이 그동안 우리 실적이 이만큼 돼 라고 하기 위해서 생산을 너무나 많이 해버린 겁니다. 이제 그것들이 전부 다 부채로 다가오게 되죠. 자, 그리고 초유의 자연재해 산샤댐, 지금 뭐 2달 동안 계속 양쯔강 요역에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댐들이 견디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메뚜기가 덮치고 또 화산이 폭발할 것 같고 흑룡강성에서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자연재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역병이 창궐하죠. 지네들이 만들어냈던 병부터 시작해서 바로 전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는, 비극에 빠뜨리고 있는 이 코로나19 지네들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고 또 뭐 돼지 바이러스, 아프리카 돼지열병, 돼지 독감, 새로운 돼지 독감 나왔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제 전염병과의 공존, 어쩔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한 것이고, 또 그런 돼지열병, 돼지 독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돼지고기를 제일 많이 먹는 중국인, 그런 상황에서 또 홍수나 이런 것들로 자연재해로 인해서 식량 생산량이 뚝뚝 떨어져요. 거기다가 메뚜기가 덮쳐서 식량 생산해놓은 것도 먹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각 지역에서 이런 단속 상황 때문에 굉장히 큰 사건 사고가 발생해서 식량이 더더욱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국은 식량을 많이 생산하기도 하지만 세계 최대의 식량 수입국이죠. 이랬더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니까 중국이 태세 전환을 하는데 절망적인 6대 시나리오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의 저우리 부부장입니다. 이 사람을 비롯해서 지금 중국 전문가들이 또 고위층들이 계속 이런 위기를 설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 저우리 부부장은 지난 3일 중국 사회과학부에 외부 환경 악화에 대비한 6대 방면 대비 필요라는 기고문을 게재했다. 기고문은 전 세계에서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대한 압력이 커졌고 경제 발전을 재개함에 있어서 어려움에 직면했다라면서 악화된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 6개의 주요 측면에서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고문이 언급한 주요 준비 측면은 미중 관계 대립의 전면적 격화에 대비해야 한다. 외부 수요 위축과 산업체인, 공급망 파괴에 대처해야 한다. 전염병 장기 일상화, 그리고 위안화, 달러화와의 디커플링 준비,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 대비, 그리고 국제 큰 빅 테러 세력의 부활,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 라고 7월 9일 날 에포크 타임즈가 보도를 했어요. 자, 그럼 이게 뭐냐? 지금부터 이 저우리 부부장이 예견하고 우리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6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미중 관계 대립의 전면적 격화죠. 자, 그러면 이제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다.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인데, 즉 그러면은 패권 경쟁에서 서로를 이기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파워가 부딪히겠지만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경제력이겠지만 이건 지금 나머지 6개가 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빼고 군사력,
군사력이 중국이 미국에게 상대가 되나요? 상대 안 되죠. 미국의 태평양 지역 군사력에게만도 상대가 안 되죠. 그 정도로 격차입니다. 그리고 정보력, 이 정보력은 정보를 취득하는 능력부터 시작해서 정보를 생성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공작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죠. 지금 뭐 미국은 중국을 어마어마하게 흔들고 있고, 중국이 미국을 흔드는 어떤 그 강도보다는 훨씬 더 셀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물론 뭐 지금 미국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흑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 중국이 개입되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전 세계적인 정서가 반중으로 돌아서고 있는 이 상황, 미국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보력, 그리고 미국은 중국 주변에 동맹국으로 전부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수많은 동맹국이 있죠. 그러나 중국의 동맹국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 파키스탄, 뭐 이런 나라들, 그리고 기축통화. 중국이 아무리 위안화를 가지고 기축통화를 만들려 한다 해도 위안화를 누가 믿습니까? 환율 조작국인데 환율을 조작하는 나라의 통화를 가지고 어떻게 기축통화가 된단 말입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대비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EPN 정책을 실현하고 있죠. Economic Prosperity Network. 그래서 세계 번영 네트워크입니다. 경제 번영 네트워크예요. 미국이 제안하는. 그래서 중국과 결별하고 따로 경제 번영 네트워크를 만들자. 그래서 중국 지금 완화시키고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급망 만들자. 이거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데 공장 다시 만들자 이거예요. 베트남이 되었던 인도네시아가 되었던 뭐 방글라데시가 되었던 인도가 되었던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장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장을 중국에 보냈던 나라들 웬만하면 자기 나라로 다시 그 공장 가져가라 라는 네트워크를 미국이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또 새로 나온 기사이기도 하지만 에포크타임즈에서 중국의 류허 부총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출 주도의 경제 시스템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중국의 40%의 국민이 연소득 17만 원에 불과한 그런 국민이 무려 40%인데 이게 내수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내수가 되려면은 인민 대부분이 잘 살아야 되는데 중국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것들은 허황된 꿈에 불과하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위기를 느끼고 있지만 실상은 이거는 막을 수 없죠. 어떻게 지금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돌아서겠습니까? 그리고 전염병의 장기 일상화, 이제 전염병하고 공존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뭐 전 세계가 다 아는 상황이고, 스와미나탄 세계보건기구 WHO의 수석 연구원은 현지 시각 3일 바이러스 샘플 6만 개를 수집해서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한 결과 약 30%가 돌연변이 징후를 보였다고 밝혔다. 변종 바이러스들은 기존 바이러스 대비 3배에서 9배 전염병이 강했으며 기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치료제, 백신 만들고 있는데 그 치료제와 백신을 만드는 속도보다 바이러스의 변이 속도가 더 빠르다. 그래서 이거 어떡할 수 없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데, 이거 받아들이고 우리 살 자신이 있습니까? 중국은 다 하겠죠.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이 우리 같은 이런 나라보다 훨씬 더 취약한 부분이 많겠죠. 도시화되지 않고 또 농촌화된 또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지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하자. 근데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정말 저는 뭐 이 생각만 하면 정말 분합니다. 그리고 위안화 달러와 디커플링, 이제 위안화 달러와의 어떤 그 연동 커플링 현상으로 인해서 뭐 전 세계는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위안화가 달러화의 이 경제 체제에서 디커플링, 즉 퇴출된다 이거예요. 퇴출될 수 있다. 이 우려를 하는 것인데, 아니 어떻게 중국을 달러화의 이 경제 체제에서 퇴출할 수 있단 말이냐? 그 말이 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중국은 그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금융감독기관인 증감회
팡싱하이 부주석은 경제매체 차이신이 주최한 포럼에서 중국은 달러 결제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미국의 제재에 취약하다라면서 중국이 달러 결제 배제와 같은 미국발 금융 제재에 대비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팡 부주석의 견해는 중국 지도부가 미국의 금융 제재를 현실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고 미국 달러 결제가 막힐 경우에 기업의 해외 사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팡 부주석은 해외 자산이 위안화로 구성되어 있다면 미 달러화 절하에 따른 자산 가치 축소와 같은 현상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2016년 IMF 특별 인출권에 포함되는 등 위안화 기축통화 위상 제고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중국 위안화의 5월 국제 결제 비중은 1.79%, 즉 세계 6위로 미 달러의 40.88%, 유로의 32.9%, 엔화의 3.53%의 비중을 크게 밑돈다 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를 했었어요. 자, 중국이 저렇게 큰 경제 규모와 저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내 소비되는 유통되는 화폐 외에 국제적인 교류가 1.79%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위안화로 거래하고, 이거 북한하고 위안화로 대부분 거래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포함해도 1.79%밖에 안 된다. 엔화의 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유로가 32.9%로 뭐 미국 달러에 비해서 근접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데, 이거는 이제 유로존들 서로 이제 이 유로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것이지, 직접 유로를 가지고 유로존이 아닌 국가들하고 이 정도로 거래한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유로의 내부 거래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뭐 달러의 이런 위상에 도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이거 이렇게 기축통화로 하자라고 팡싱하이 부주석이, 우리로 지금 금융감독원인데 여기에 부주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그거 되겠냐 라고 하는 것이죠. 안 되는 이유가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환율 조작국인데 누가 이 환율 조작국의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쓰겠습니까? 신뢰도가 없는데 안 쓰죠. 그리고 환율을 조작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당장 뭐 그냥 위안화의 뭐 폭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출 경쟁이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뭐 이런 현상 발생할 수 있겠죠. 그거 하지 않기 위해서 환율을 조작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중국이?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국제금융망에서 퇴출하냐? 자, 중국 지도부가 미국의 금융 제재를 현실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지금 중국의 한정 부주석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홍콩 문제와 개입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이 미국에 있는 자산을 동결시켜 버렸어요. 1억 달러 이상씩. 한정 같은 경우는 31억 달러 이상을 미국에 지금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동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과 거래하는 은행도 이제는 제재해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미국 달러 결제가 막힐 경우까지도 이제 생각해야 된다. 즉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한 이 세계 경제 네트워크의 스위프트 코드에서 퇴출시켜버린다. 중국 인민은행을 아예 외환 거래를 할 수 없는 은행으로 미국이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 결정은 그냥 미국이 하는 거예요. 왜? 저기는 불량이다 해서 해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달러 결제가 막혔을 경우에 우리는 위안화로 해야 되는데 이 위안화로 지금 할 수 있냐? 1.79%인데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EPN을 만들어서 경제번영 네트워크, 중국을 배제한 경제번영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렇게 앞으로 정말로 중국의 경제 전문가가 지금 현재 경제 당국자가 우리 앞으로 달러의 이 결제 시스템에서 퇴출될 수 있다 라는 우려를 하고 있을 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중국은 생존할 수 있느냐? 못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어 볼까? 야, 이거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이란, 북한 이런 나라들하고 해서 비트코인 같은 이런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만들어 볼까? 그게 또 지금 뭐 한국 정부가 또 가시하고 있고 좀 우리 한국 정부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식량 위기죠. 역대급 천재지변입니다. 대규모 홍수, 가뭄, 메뚜기 이런 식으로 해서 식량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 감염병이 확산되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리고 지금 또 신종 돼지 독감이 또 발생했어요. 그리고 패스트 뭐 이런 것들까지 나왔어요. 흑사병. 중국인 세계에서 돼지를 제일 많이 먹는데 돼지가 지금 30%가 중국 내에서 폐사를 시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돼지값 폭등하죠. 돼지고기값. 식량 지금 어떻게 됩니까? 홍수 이런 천재지변으로 식량 생산 뚝뚝 떨어지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 최대의 식량 수출국인 베트남, 태국 이런 나라들이 식량 수출에 대한 쿼터를 이제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식량 수출입도 이제 자유롭지 않게 됩니다. 바이러스 대비 이동 제한, 주요 수출국이 수출을 제한한다. 그러면 이제 식량 자급자족 못하는 나라인데 중국이. 그럼 굶어 죽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 지금 대비해야 된다. 물론 우리도 대비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위기감.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대테러 조직의 부활입니다. 여기서 대는 빅입니다. 빅. 그래서 중국은 이제 전 세계에 원수를 너무나 많이 만들어 놨죠. 티베트, 신장 위구르, 그리고 파룬궁, 또 뭐 베트남에서 지금 반중 시위하고 있는 겁니다. Get out, China. 그리고 뭐 홍콩 이런 나라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전 세계에서 중국은 적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테러 조직들이 나오지 않겠냐. 그러면은 이 중국에 대한 큰 테러가 발생했을 때 이거 우리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대비해야 된다. 테러에 대비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모두가 적입니다. 중국은. 중공이죠. 이제는. 되돌릴 수 있을까요? 되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되돌린다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가면은 지금의 위상, 지금의 경제력 유지할 수 없겠죠. 그 지금의 위상과 경제력을 포기한다면 되돌려서 생존할 수 있는 나라로 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포기할 수 있을까요? 포기를 못하면 죽는 것이죠. 이 6가지 위기, 그들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6가지 위기에 대비해야 된다. 그런데 그 6가지 위기 전체 하나하나가 극복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극복할 수 없죠.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을 압박하는 이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무너지기를 바란다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계속 대통령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결과를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워낙 얽히고 설킨 커넥션이 많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이 EPN 반중국, 중국을 배제한 경제번영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이제 폐기될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또 신인균의 국방 TV를 보시는 이 또 재미동포 여러분들께서 투표하실 때 그런 것들 한번 감안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